그놈들이 이 나라 땅의 55%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 1%가 땅의 반지를 갖고 있어. 여러분 땅 있어 없어요? 땅 없어 있어요? 혹시 네 엄마 땅을 네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들 중에 일부 있어요. 그런데 네 땅 아니에요 그거? 엄마 땅이지.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전통적으로 정의란, 즉 분배의 정의란 재화의 분배로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재화를, 소득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가느냐가 정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재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노동시간의 공정한 분배, 휴식시간의 공정한 분배, 놀이시간의 공정한 분배가 정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했고 앞으로 그것이 더 훨씬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얼마 정도 받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얼마나 일하냐예요. 몇 시간이나.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을 많이 버는 놈도 나쁜 놈이죠. 혼자 지가 많이 벌어간 놈 꼭 나쁜 놈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 열심히 일하는 놈이에요. 왜? 남의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가서 8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야근, 특근 다 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남의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규정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혼자 일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어요? 휴가는 반드시 가라. 월차 안 쓰고 돈 받아간 놈이 가장 나쁜 놈이에요, 지금은. 이해하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 더 이상 나라 전체를 보면 노동시간이 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놀고 적절히 쉬어야 된다.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잘 보세요. 1인당 노동시간이 1년에 2113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일본으로 가면 1940년대 수준이에요. 독일이 50년대 수준입니다. 지금 OECD 회원국 평균이 뭐예요? 1766시간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347시간을 우리가 한국이 더 많이 일해. 더 많이 일해. 근데 유일하게 더 많이 일하면서 더 많이 받는 것은 대기업 노동자밖에 없어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받아요. 외국보다. OECD 물가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고 형편없이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심지어 이 중에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 사람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나냐? 우리가 8시간 곱하기 90을 해보세요. 90일을, 그러니까 석 달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놉니다. 이해하겠어요? 그 석 달 동안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가. 그래야 그 시간에 누가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좋은 남편이 나쁜 남편이에요? 자, 기아자동차에 남편이 다녀. 야근, 특근 다 하면 1억을 받아. 근데 얼굴은 잘 못 봐. 더군다나 야근, 특근 다 하니까 힘도 못 써, 얘가. 그런데,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저는 건강한 의미예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8시간만 일하고 꼬박꼬박 시간 되면 들어와. 근데 봉급은 1억을 못 받고 7천만 원 못 받아.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기아자동차 다니는 노동자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잘 안 보이고 1억 벌어온 남편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보면서 7천만 원 벌어온 남편을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해져야 돼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다시 한번. 1번이 뭔지 알아죠? 1번은 잘 안 들어오고 돈은 1억 갖고 온 사람 남편이에요. 1번. 자, 2번은 자주 들어오는데,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7천만 원 가져옵니다. 자, 2번입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자, 2번. 예. 물정 모르는 애들이 들어요. 2번. 자, 제가 알기로 기아자동차 다닌 남편 실제로 있는 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8%가 1번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요? 예, 진실은 따로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는 뭐냐? 금융 자본주의고 핵심은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학 전공하신 분 혹시? 경영학, 경제학 한 명도 없어요?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 돈은 1억인데 주식 해본 사람, 주식 들어요. 한 번만. 예, 주식 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주식은 얼마치까지 살 수 있어요? 오래됐군요. 망했군요. 예. 예. 주식 내가 1억 있어요. 100만 원 있어요. 자,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식을? 예? 80%? 8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180만 원 주식 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빌려줘? 주식회사에서는? 왜 빌려줘?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예. 언제든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빌려준 돈 밑으로 주식이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려요. 그걸 깡통기자라고 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알죠? 그러면 파생상품은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가 많이 돼 있어요. 미국 경우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최대 돈 250배에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1억 있어요. 250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뭐냐? 0.1초에 사라져볼 수가 있어요. 넣는 순간 아직 절제도 안 끝났는데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 알아요? 이거 파생상품 공부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들은 돈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늘어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겁니까? 줄어듭니까? 가치가. 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겠어요? 늘리는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야, 쟤는 재산이 100억이나 되는데 아직도 아둥바둥해요. 물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을 벌면 벌어보세요. 계속 더 벌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돈 많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 시간에 대전서 와서 강의한 거 봐요. 돈 벌라고. 에? 자,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늘려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그럼 돈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 돈은 집에다 계속 쌓아두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축적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돈을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에? 투기, 투자.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은 회전하는 만큼 늘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회전하는 만큼 늘어나요. 내 돈 1억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회전시켜. 그러면 돈이 빨리 늘어나요. 이해하겠어요? 그 회전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회전의 최정점에 있는 속도를 만드는 것이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금융 제재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파생상품 ELS라고 알죠? 주식은 안 했다면서 ELS는 안 해요. 그 ELS가 아주 낮은 단계의 파생상품이에요. 아주 낮은 단계의 파생상품입니다. 자, 미국이 저 파생상품 때문에 망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주인이 300명이에요. 전 세계 뿌리. 그러니까 미국에 A라는 주택이 지금
파산했는데 이 집주인이 자,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파생 상품에 대해 설명하려니까 표정들이 안 좋네요. 자,